안녕하세요. 오늘은 2호선 상담소 7화에 나왔던 정말 미스테리한 한 가족의 사연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사위가 글쎄 3년 동안 매일같이 구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업을 둘러싼 장인과 사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딸, 이 가족의 깊은 갈등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으신가요? 가족이니까라는 그 이름 아래 과연 어디까지 나를 희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가족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 한계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가족의 문제는요, 사실 어떤 말다툼이나 대화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바로 몸이 보내는 아주 절박한 신호,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말로는 참을 수 없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단서를 지금부터 보시죠. 바로 3년입니다. 장인어른의 사업에 뛰어든 사위에게 이 3년이란 시간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의 무게,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의 증언은 더 충격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은 꼭 하고 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이 목소리에서 얼마나 절박함이 느껴지세요? 더 무서운 건요, 이 끔찍한 일상이 남편이 아버지 사업에 합류한 바로 그 시점부터 아주 정확하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가족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고통이 곪어 터지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가족은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엉켜버린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볼 시간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게 서로를 위한다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의도가 어떻게 서로에게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어긋나버린 마음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위의 마음, 아니 몸은 말 그대로 거대한 압력솥 같았어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그 압박감,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짓눌렀던 거죠. 장인어른이 다른 사람한테 화내는 걸 보면서 저건 사실 나한테 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직장에서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억눌린 감정이 결국 터져 나올 수밖에요. 그게 바로 구토였던 거죠. 이 표를 보면 이 가족의 소통에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사위는 속으로 내 아내를 지켜야 하니까 딱 3년만 더 참자 이러고 있고, 아내는 옆에서 이제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죠. 그런데 정작 장인어른은 아니 이렇게 힘들면 왜 솔직하게 말을 안 하냐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자기만의 섬에 갇혀서 서로의 진심은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던 관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상담 중에 밝혀진 단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었는데요. 장인어른이 처음으로 사위의 진짜 고통을 마주하게 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상담사를 통해 장인어른은 처음으로 그 진실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위가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구토를 해왔다는 사실을요. 아마 머릿속이 정말 하얘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장인어른의 입에서 나온 건 변명이나 화가 아니었어요.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어떻게 일이 먼저겠습니까? 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사업보다 가족이 훨씬 더 중요했던 아버지의 진짜 마음, 그리고 까맣게 몰랐던 자신에 대한 그 깊은 후회 말입니다. 그제서야 장인어른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가뜨렸다고, 내 방식이 너무 거칠었다고. 사실은 돈 때문에 애들 건강 해치면서까지 일시키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저 자식들한테는 안정적인 미래를 물려주고 싶어서, 자신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서툰 사랑 표현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의 진심이 처음으로 오고 간 순간 2호선 상담가가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이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한 달짜리 실험인데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째, 쉬는 날을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로 늘린다. 둘째, 그 이틀 동안에는 무조건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간다. 일종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거죠. 셋째, 이 규칙을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지킨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핵심인데요.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그땐 미련 없이 일을 그만둔다. 정말 극약 처방이죠.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안전지대라는 게 그냥 뭐 좋은 데 가서 바람 쐬고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인 개념입니다. 매일이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나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죠. 상담가는 심지어 같은 장소로 계속 가라고 조언하는데요. 그 장소와 평화, 회복이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채우고 다시 현실과 맞설 힘을 기르는 거죠. 결국 이 가족의 이야기는요,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비춰볼 시간인 거죠.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표현되지 못한 고통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온다는 거죠. 사위의 경우엔 마음이 차마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몸이 대신 토해냈던 겁니다. 억눌린 감정이 결국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정말 분명한 증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 침묵의 대가는 과연 무엇인가요? 어쩌면 더 늦기 전에 꼭 시작해야만 하는 그 힘든 대화는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 본 것처럼 용기를 낸 대화 한 번이 누군가의 3년, 아니 어쩌면 평생의 고통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사위와 그의 장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아주 위험한 비밀에 관한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감정의 문제가 어떻게 한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고 생존의 위기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생생한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해 볼게요. 3년. 이게 대체 무슨 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한 남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통을 견뎌온 정말 믿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견딜 수 없는 환경에 대한 몸의 절박한 비명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았던 걸까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가족 사업에 합류한 뒤에 이 사위가 매일같이 어떤 현실을 마주해야 했는지 그 일상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원인이 이게 단순히 일이 힘들다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복잡하게 얽힌 가족 관계, 그리고 소통이 완전히 막혀버린 훨씬 더 깊은 문제였습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결국 고통의 삼각형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위는요, 내가 그냥 참으면 아내라도 지킬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그냥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무너지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내는 정말 딱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너무 걱정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그 거친 소통 방식에 본인도 상처를 받으니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 그 중심에는 바로 장인어른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었던 겁니다. 권위적이고 또 뭔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방식.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눈치만 보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꽁꽁 숨겨왔던 이 모든 비밀이 드디어 상담 중에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밀어붙였는데 그게 내 자식의 배우자를 병들게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노? 아니면 부인? 장인어른은요, 이 사실을 처음 듣고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죄책감과 정말 깊은 후회.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사람이 먼저지, 일이 먼저냐. 그 순간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자신의 행동이 어떤 끔찍한 대가를 낳았는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
내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가뜨린 것 같다. 이건 정말 뼈저린 자책이었던 거죠. 아, 내 사업에 대한 야망이 결국 이런 건강 위기를 만들었구나 하고요. 자, 이렇게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상담가인 이호선 교수가 아주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게 그냥 서로 잘해보세요 하는 식의 조언이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처방전이었습니다. 그 처방전의 핵심은 딱 하나, 바로 거리였습니다. 100km.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주말에 좀 쉬어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예 주 7일 일하는 걸 멈추고 집과 가게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찾아서 일생각은 정말 단 1도 하지 말고 완전히 단절하라는 아주 강력한 처방이었죠. 이 처방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스트레스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니까 해결책은 강제로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탈출구가 없었으니까 안전지대를 지정해주고 계속되던 나쁜 소통의 고리를 일단 강제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방이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는 보증수표는 아니었어요. 이건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미래를 결정할 한 달짜리 최후 통첩이 걸린 시험이었죠. 자, 조건은 이렇습니다. 딱 한 달. 한 달 동안 이 100km 처방을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좀 나아진다. 그럼 남은 1년 동안 계속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한 달을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무조건 그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상담가의 마지막 말이 정말 단호합니다. 참으면 안 돼요. 죽어요. 이건 이제 직업을 유지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 문제다. 건강이 무조건 먼저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침묵의 진짜 대가는 뭘까요?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하지 않고 덮어둔 문제가 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잠시 모든 걸 멈추고 멀리 떨어져 보는 용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고통은 없으신가요?